안녕하세요, 주덕입니다. 오늘도 주말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돈이 몰린 섹터 테마에 대해서 한번 관심 종목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나스닥이 2% 정도 이렇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잘 오르다가 추세가 전체적으로 훼손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살짝 꺾이는, 추세가 꺾이는 이런 하락 파동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등에 살짝 실패를 하게 된다면은 이런 추세가 충분히 훼손되는, 이렇게 잘 상승을 하다가 살짝 추세가 꺾이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으니까 아마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지 이 부분에 아마 다음 주 좀 관전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장은 그래도 많이 오르고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르지도 못했고 좀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수도 지수인데 지금 환율을 지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한번 요 신고가 부근 살짝 봤다가 다행히 시장이 다시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고르게 횡보를 하더니 갑자기 이틀 만에 이렇게 장대 양봉, 환율 차트가 장대 양봉이 두 개가 나오면서 신고가 1335원을 지금 유지를 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가 사실 우리가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보는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 대한 좀 원화 약세, 엔화도 오르고 유로화도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달러만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투심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인들 자금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좀 불안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강한 종목이어도 시세의 연속성이나 이런 거 면에서 다소 약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환율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환율이 1340원, 50원 이렇게 올라가면은 아마 우리나라 시장도 한번 더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환율과 외국인 자금, 그 다음에 시장이 사실상 돈이 많이 몰리는 종목들이 좀 서서히 다시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전조 증상이 여러 가지 징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까지 체크를 했고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근데 불안하긴 한데 이 와중에도 종목들이 잘 버티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또 수급이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종목이나 개별 종목이나 테마에 대한 선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돈이 몰린 관심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주덕 스터디 카페에서 보시면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8월 한 달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누르면은 이렇게 나의 기법과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지금 노하우를 여기 게시판에다가 지금 공유를 해주고 있거든요. 정말 감사하게도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벤트 기간은 8월 말까지입니다. 두 분을 추첨을 해서 이렇게 멋진 33만원 상당의 게이밍 의자를 두 분을 추첨을 해서 드리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셔도 좋고 나는 굳이 이렇게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분들의 기법이나 노하우들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주덕 카페, 스터디 카페에 오셔가지고 여기 기법과 노하우 게시판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려면은 정의원 등급을 올려야 되는데 정말 쉬워요. 이거 아직까지도 안 올린 분들이 꽤 많은데 가입 인사 여기에다가 게시글 그냥 하나만 올리시고 아무데다가 댓글 3개만 달아주시면은 바로 그냥 정의원으로 자동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모든 글들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올리는 주덕의 시황, 테마 브리핑, 장전에 어떤 이렇게 흐름들이 이루어지는지, 미국장이 어땠고, 이런 섹터들,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해드리고, 마지막에 좀 심법까지 살짝 잡아주는 글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제가 또 오늘의 차트 분석 유튜브에서도 하고 있지만 카페에서도 따로 이렇게 글로 남겨드리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카페에 가입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번 이벤트의 기법과 노하우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막 사모일선 눌림목, 첫 종가 베팅 기법, 직장인들을 위한 종목 고르기, 그 다음에 간단한 종목 분석 노하우, 심지어 조건 검색식을 공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많이 하는 역시 눌림목 공략을 하기 때문에 올리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렇게 이평선 눌림목, 장대 양봉 후 공략, 횡보하는 종목 매수, 시간에 따른 매매법 저도 아직 안 읽어봤는데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서 피보나치 조정 때 쉬운 매매법 공개, 이평선, 스윙 매매 정말 다양한 기법과 노하우들을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해주셨으니까 꼭 이벤트를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여기 와서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들 볼까요? 실제로 많은 종목들이 지금 매매할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하락장에 대한 징후를 카페에서도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뭐 환율의 신고가 영역도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주도주가 뭐였죠? 주도 섹터, 2차전지, 신재생, 로봇,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한번 차트들을 보면은, 자, 2차전지에서도 이런 코스모화학 종목도 지금 나름대로 상승 파동이 여러 번 이렇게 나오고 나서 좀 단기 고점에 따라서 좀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고, 그리고 뭐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에코프로도 지금 파동이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 3파까지 상승이 파동이 잘 나오고 나서 여기에서도 다이렉트로 쉬는 거 없이 또 여기서 슈팅이 나오기에는 좀 많이 부담스럽게 오른 자리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도 나름대로 추가적인 이런 조정의 자리들을 줄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러면 기존에 강했던 주도주들이 충분히 나올 만한 파동, 나올 만한 타점에서 대부분 반등이 나온 상태고 오히려 추가적인 눌림을 좀 봐야 되겠구나. 그런데 주도주를 좀 더 봐야겠죠? 이런 2차 전지도 그렇고 몇 가지만 체크를 해드리자면은 또 2차 전지와 기존에 강했던 로봇주도 보시면은 상승 3파까지 다 나왔어요. 상승 3파가 뭐냐면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크게 봤을 때 한번 2파가 눌림이고 마지막 3파까지 나오는 경우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5파까지 가는 것보다 오히려 추가적으로 이렇게 눌림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더라. 그리고 나서 종목들이 계속 연속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주도주가 눌림이나 기간 조정을 하는 구간에서는 시장이 다소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봇주도도 이런 종목들, 유일로보틱스도 최근에 강하게 흐름이 나왔다가 여기에서 정고점에서 약간 쌍봉의 이런 흐름으로 맞고 떨어지는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그러면은 다이렉트로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좀 추가적인 이런 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로봇주도 주도주로서 최근에 강한 흐름이 나왔지만, 아마 다음 주 정도는 살짝의 기간 조정, 좀 개별적으로 잠깐 뭐 튀는 종목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에브리보처럼 조금 버티는 이런 종목들은 좀 산발적으로 이렇게 튀는 흐름도 가능은 하겠지만, 전반적인 섹터는 약간의 이런 횡보 또는 기간의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또 강했던 주도주 중에 하나가 또 당연히 또 신재생 쪽이 되겠죠. 이런 CS 윈드, 베어링 같은 풍력주와 그 다음에 태양광,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솔루션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거의 큰 눌림 없이 쭉 추세 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정에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에 강했던 2차 전지, 로봇, 그 다음에 신재생, 그 다음 기타 바이오까지도 체크를 해봤을 때 생각보다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은 차트의 구간이구나. 그러면은 시장이 점점점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고, 대부분의 이렇게 주도 섹터가 이렇게 조정이 나올 만한 차트가 나와진다면은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고, 지금 그만큼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조금 부담스럽게 차트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의 주도주들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갈 곳 없는 돈들이 산발적으로 조금 어거지성으로 개별주에 몰리거나 좀 유통 주식수가 없거나 아니면 신규주들 이런 거에 많이 몰려서 단타 성향으로 피레침도 많이 만들고, 전반적으로 단타 수급이 그냥 여기저기 그냥 개별주로 몰렸다가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은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안 보이기 때문에 돈들이 좀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별주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들어왔던 종목들이 이런 종목 있겠죠. 미투온도 개별주로 들어왔고, 이런 종목도 다음 주에 어떻게 보면 그래도 거래대금이 꽤 터졌기 때문에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오히려 이런 눌림 구간에서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할 것 같고, 같이 움직였던 종목은 미투젠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료주들도 일단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장에서도 그나마 다른 종목들 다 빠졌는데, 곡물 관련과 그다음 바이오 섹터, 그다음 일부 에너지 섹터는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곡물 사료 테마 관련해서 일단은 조금 산발적으로 다음 주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최근에 들어왔던 게 이런 고려산업, 한일사료, 팜스토리 등등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한번 곡물 섹터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장에서도 바이오 제약 섹터는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그죠? 그래서 박셀바이오 같은 바이오 제약주도 좀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박셀바이오는 그냥 바이오 제약으로 그냥 묶어서 보기보다는 그냥 개별주의 흐름이라고 일단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주의 흐름을 봤을 때 이런 종목도 충분히 이런
눌림이나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크게 한 번 더 눌려주면은 좀 공략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다음 주 계속 연속성이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꼭 개별주로도 서울옥션 이런 종목도 인수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일단은 충분히 연속성이 있는지는 좀 장중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 관련해서도 차트가 그래도 버티고 있거든요. 크게 하락이 없이 이때 수급이 들어오고 나름대로 지금 버텨주는 이런 음봉들이 나와줬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가격을 보면은 지금 계속 크게 하락하지 않고 계속 버텨주는 흐름, 좀만 올라가면 신고가의 영역이고, 자, 최근에 천연가스 선물 가격을 보면은 계속 야금야금 오르면서 또 빠질 때는 크게 하락하지 않고 나름대로 버텨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연가스 흐름도 보면서 관련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천연가스 관련으로는 GSE,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이 있겠죠? 이런 종목도 요런 구간들, 요런 구간에서 기간 조정 또는 이제 횡보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다시 슈팅이 나와주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일단은 간단하게 그 전에 이제 주도 섹터들 쭉 체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일단은 2차전지, 로봇,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이런 쪽은 아마 산발적으로 잠깐씩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다음 주에도 계속 주도적으로 시장을 끌고 가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오히려 폭의 가격 조정 또는 기간 조정에 무게를 두고 저는 대응을 할 생각이고, 이런 주도 섹터는 대부분 좀 더 소강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나마 최근에 올라왔던 신재생에서 수소 섹터는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게 일단 범한 퓨얼셀이 있습니다. 범한 퓨얼셀이 이때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이렇게 기간 조정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기간 조정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도 봤을 때도 요런 구간들 잘 지켜준다면 다시 추가적으로 고점 돌파 시도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어서 다음 주에도 아마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를 보고 있어요. 자, 같이 보는 수소 종목들은 이제 두산 퓨얼셀 이런 종목들이 있죠. 두산 퓨얼셀은 비교적 지금 최근에 3일 연속 가격 조정이 나와줬다. 충분히 이런 다시 추가적인 눌림 구간에서 재차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수소 섹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SPL셀. 자, SPL셀도 지금 가격이 눌림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약간의 거래량이 좀 약해요. 그래서 거래량이 약해서 매매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수소 섹터로는 이제 범한, 두산, SPL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개별 종목 중에서도 태용로직스도 실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개별주 장세가 이어진다고 봤을 때는 눌림 구간이 주어지면은 오히려 이런 개별주 공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전주에서도 좀 버티는 종목들이거든요. 거기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과 신재생도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상승이 이런 고가 돌파 이후에 잘 버티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추가적으로 가격 조정까지 나와준다면은 좀 좋은 타점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볼만한 종목은 보성파워텍도 있겠죠? 보성파워텍도 이렇게 갭 상승 이후에 지금 이렇게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박스권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주가가 잘 버티는지 그런 흐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S&T 에너지도 원전 관련해서 최근에 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약간의 이런 눌림 구간 한번 볼 것 같고, 그 외에도 건설 내용 시트 관련해서 한미글로벌도 이런 구간으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현대건설도 좀 잘 돌아왔죠. 그래서 현대건설도 차라리 이런 눌림목 구간을 저는 좀 볼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런 개별주들, 화성밸브는 시총이 너무 적은데 이런 개별주들도 지금 계속 움찔움찔 이렇게 좀 윗꼬리가 들어오는 것들이 살짝의 매집의 흐름이 나오는지 이렇게 이런 구간들을 한번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도 일단은 좀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시장 영향으로 조금 더 연속성이 또 기술적 반등이 비교적 잘 나오기 때문에 한번 그냥 가볍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또 볼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갈등 관련주인데 차트가 굉장히 좀 윗꼬리가 많이 만들면서 주가는 나름 저점을 이렇게 버텨주면서 횡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매집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관심 있게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음 주든 언제든 간에 좀 미중이 또 티격태격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또는 시장이 별로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괜히 갈 곳 없는 돈들이 이런 미중 갈등이나 아니면 방산주 이런 데로 좀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넣어서 볼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대를 충분히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와야 좀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고, 자, 그 외에도 캠트러스 이 종목도 2차 전지랑 탄소 중립 관련해서 좀 재료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일단 박스권으로 기간 조정을 잘 버티고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로보주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약간의 이런 차익 실현의 흐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단 개별적으로 뭔가 호재가 나온다던가 에브리보처럼 잘 버티는 종목들은 개별주처럼 산발적으로 한 번씩 튈 수는 있겠다.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금양 같은 개별주도 좀 이렇게 전고점 이런 구간에서 좀 버텨주는 흐름이 나와주는지, 그러면은 워낙 또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급이 왔다 갔다 좀 잘 들어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방산주도 잘 버티고 있거든요. 방산주 그중에 현대로템이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이런 신고가 부근을 터치를 하려고 했으나 좀 자꾸 밀리는 모습, 윗꼬리를 많이 만들고 있죠. 그런데 저점은 그렇게 이탈을 크게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으로 기간 조정의 흐름을 좀 예상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있겠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이렇게 고가놀이를 잘하고 있어요. 저는 좀 눌림을 이런 구간을 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방산 쪽의 호재가 계속 잘 나오면서 주가가 잘 버티고 있다. 그래서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이런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슈팅이 나오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를 조금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항상 줬으면 좋겠다 하면 또 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가면 어쩔 수 없지만 원하는 이런 눌린 타점이 주면은 하고 아니 말고 이런 식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방산주에서 시총이 있는 종목들이 좀 추세가 좋다 보니까 비교적 방산 소형주들도 지금 나름대로 버티고 있거든요. 버티고는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곧 한미 훈련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북한의 도발이나 중국의 추가적인 발언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방산주들 테마성으로도 잠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또 시장 분위기가 흉흉해지면은 괜히 또 이런 쪽으로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일단 시장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기간 조정 잘 버티는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잘 버티는 방산주들, 소형주들 대표적으로 체크를 해보자면은 한일 단조, 그 다음에 스페코도 일단은 여기가 장기 이평선들이 좀 밀집이 돼 있어서 좀 저항대 부근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지 저항대 부분을 돌파하는지 약간 이제 정말 변곡점 구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페코와 빅텍도 이렇게 마찬가지 위에 저항대는 있지만 나름대로 저점은 올려주면서 주가는 버텨주고 있다. 대부분의 차트들이 비슷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퍼스텍도 마찬가지 이렇게 기간 조정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방산주도 한번 반짝반짝 돈이 또 들어오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게임주도 최근에는 좀 흐름이 추세가 약간 이렇게 꺾이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게임주도 당분간은 투자 심리가 그렇게 연속성이 강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가볍게 놓고 체크만 하고 있습니다. 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거운 종목이긴 한데 차트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거든요. 그래서 이 최근에 나온 재료들을 보니까 하나 임팩트에 지분 투자가 들어왔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호재 때문에 이번 투자금을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수소 사업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재생, 수소 쪽으로도 뭔가 모멘텀이 충분히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최근에 좋은 흐름들이 나와줬죠. 그래서 이런 눌림도 충분히 좋은 자리이지 않을까. 좀 종목은 무겁지만 일단은 매매할 종목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종목도 한번 같이 넣어서, 왜냐면 섹터 자체가 신재생 쪽으로 투자가 됐다라는 게 재료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장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종목, 기술주도 반도체들 대부분 다 하락했는데 바이오주만 좀 상승을 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좀 단기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 비교적 좀 더 상승을 잘 하거나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21선 구간에서 주가가 반등을 시도하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볼만한 종목은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겠죠? 헬스케어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바이오 섹터가 대부분 좋았어서 좀 HLB도 같이 봤는데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때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주가가 좀 힘이 약할 줄 알았는데 다시 살려주는 모습, 9월달에 가남, 삼상 관련해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좀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LH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 LHB 제약은 오히려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유상증자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말도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략을 막 시원하게 하지는 못하는 종목이지만 일단 바이오 섹터 전반의 그런 센티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셀트리온과 LGB 같은 종목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개별주들이 다음 주에 또 산발적으로 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개별주예요. 이렇게 뭐 퀀타, 매트릭스, 개별 호재가 나오면서 상한가가 나와줬는데 이런 종목들 뭐 위주로 잠깐 매매를 타점이 괜찮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일단 다음 주는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 산업도 수급이 돌아왔다고 보기에 좀 윗꼬리가 많이 길고 1승 이런 종목도 연속성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서 일단은 개별주로 넣어서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LNG 관련해서 동성 하인텍, 한국카본 이런 종목도 들어왔지만 역시 좀 끼가 부족해서 글쎄요 매매를 하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관련해서 정책 테마로 아가방과 제로투세븐 이런 종목도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보긴 보지만 재료가 그렇게 연속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좋은 타점을 주면은 잠깐 보거나 아니면은 관망만 좀 하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얼추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한 번 더 해드리자면은 역시나 개별주 장세, 뭐 이런 미토온이나 박셀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 눌린 공략이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섹터를 봤을 때는 이런 수소, 두산퓨얼셀, 범한, S퓨얼셀 같은 수소 섹터, 고려아연까지 껴야 될까요? 그죠? 고려아연까지 이렇게 보면서 이런 섹터에서 추가적인 눌림이 나왔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비교적 또 잘 버티는 이런 천연가스 테마나 그다음에 미중 갈등, 유니온 멀티리어 같은 미중 갈등이나 아니면은 비교적 또 잘 버티고 있는 방산주들, 현대, 로템, 하나에어로, 한일 단조, 스페코, 빅텍, 퍼스텍 등등 이런 종목들도 미리 예측 사실 날리기보다 좀 잘 버텨주는지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공략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안전할 것 같고, 신재생 쪽은 좀 더 기간 조정의 흐름이 나와주는지 좀 지켜보자. 대명에너지 같은 종목도 오히려 추가적인 눌림 구간이 주어지는지 보수적으로 보면서 저는 대응을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로봇주도 마찬가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원전주도 잘 버티는 종목 중에 몇 가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눌림 구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 보성파워텍도 마찬가지. 다음에 그 외에도 이런 역시 개별주들 위주 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 신규주 중에서도 세비캔 같은 종목은 최근에 계속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이 또 신규주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또 튀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에서도 나름대로 과대 낙폭,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을 때 과대 낙폭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공략할 만한 그런 자리들이 있으니까 코스모 화학이나 금양이나 이런 종목들 여러 가지 종목들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돈이 몰린 섹터 관심 종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쭉 했는데, 종목들 우리 많이 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다음 주에 공략을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시장이 더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볼 수 있고,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장 월요일날 우리나라 시장이 좀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자, 보수적으로 잘 대응하시면서 정말 강했던 종목들에 한해서 짧게 트레이딩 관점 또는 과대 낙폭으로 매매하는 관점으로만 좀 매매를 하면 좋지 않을까. 최근에 급등하는 거 쫓아갔다가 피레침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들 엄청나게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높게 사주는 사람이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내가 제일 고점에서 사는 바보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눈치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조금만 수급이 들어오면은 서로 팔기 바쁘다. 그런 팔기 바쁜 이런 심리가 무서운 피레침으로 꽂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좀 시장의 상황만 봐도 투자 심리가 지금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도 보수적으로 잘 대응을 하시면서 어려운 시장에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